네, 예로부터 해성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의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역사 속 중요한 사건마다 해성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늘 과학 서재에서는 해성으로 다시 보는 천문학 역사책 우리 해성 이야기 저자 안상현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해성 이야기 이 책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들어보죠. 예, 제목에 우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겁니다, 해성이.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우리 조상들이 관측한 그런 해성에 대해서 적었고요. 또 짧게는 제가 평생 봐왔던 해성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확실히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책에서 해성은 예로부터 재앙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써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해성의 색에 따라서 재앙의 종류가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 건가요? 또시 이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점성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해성이 이제 보통은 뭐 햇빛을 반사하고 그다음에 자체가 이제 흰색 비슷한데 햇빛을 반사하니까 약간 노란색도 띄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안이라는 원소 같은 분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빛을 내기 때문에 좀 초록색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이제 조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요 점성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얀색이다 그러면 전쟁하고 관련이 있고요. 검은색, 약간 어두운 색이다 그러면은 뭐 물난리가 난다거나 또 노란색이면은 왕비나 왕한테 관련된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해성은 질서가 있는 하늘에 없던 천체가 새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재구포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혁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재앙이나 변화의 상징으로 읽혀왔습니다. 그럼 이런 해성에 따라서 정말로 그런 재앙이 일어났던 건가요, 역사 속에서? 그거는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이제 선별적으로 해성은 1년에도 몇 개씩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큰 해성은 좀 간혹 보이죠. 근데 그런 인간 세상에서 나쁜 일들은 항상 있죠. 그래서 이 해성은 이 나쁜 일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상관성은 없습니다. 상관성은 없지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성을 두고서 기득권에서 굉장히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책을 보다 보니까요. 장보고 장군도 그렇고 남이 장군도 그렇고 해성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해성과 영웅들의 일화를 좀 다루셨던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성은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왕이면 왕. 왕은 경계를 하겠죠. 해성이 나타나면. 그리고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선동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에 있다가 경주로 이제 침공하기 전에 광주 지역을 이제 점령할 때 해성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이거는 왕을 몰아낼 징조다 이렇게 홍보를 했죠. 그리고 홍경래난이라고 이제 1866년에 있었던 그 밀란이죠. 거기도 그런 해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성산문이 있었던 사육신 사건에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세조하고 예종이 즉위할 그 무렵에 있었던 남이 장군이 죽는 그 반역죄로 몰려 죽을 때도 해성이 개입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화들이 있고 또 삼국시대 초기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천문을 관측한 기록들이 있는데 해성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언제 누가 관측을 했고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록이 많은 나라죠. 특히 천문 기록은 많고. 근데 최초의 기록, 우리 역사에 관련해서 최초로 나타낸 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침공할 때 해성이 나타났어요. 겨울철에 보이는 별자리에 이제 해성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우리 역사서의 최초의 기록은 신라 박혁거세 9년, 그러니까 기원전 49년경에 49년에 해성이 왕량성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량성은 요즘에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북두칠성 반대쪽에 있는. 그래서 그런 기록을 위시해 가지고요. 삼국시대 삼국사기에 30개 해성에 대한 기록이 쭉 있고 고려시대에도 30개 정도 있는데 조선시대는 한 60개 돼요. 근데 그 60개 해성에 대한 기록이 실록 정도에는 실록이나 승조일기를 합치면 뭐 한 1,300건 정도, 1,500건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관측했을 때 이 해성은 내가 관측했다, 딱 기록은 안 남았습니까? 그런 것은 조선시대에는 조금 있긴 한데요. 그거를 맨 처음 누가 봤다 이런 걸 알기 힘들게 돼 있어요. 관측자 이름은 안 적혀 있군요. 아쉽기도 한데. 삼국시대는 뭐 일자, 일관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조선시대에도 관상감 관원 아니면 관상감 천문학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누가 관측했다 이런 거는 가끔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성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걸로 쓰기에는 좀 정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관상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삼국시대에는 이렇게 관측을 했고 조선시대에서는 관상감에서 도맡아 한 건데 어떤 기관입니까? 관상감은 천문을 맡은 기관은 삼국시대부터 쭉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맡은 분야에 따라서 2개로 나뉘었다가 3개로 나뉘었다가 하다가 1308년 이제 고려 충렬왕 때인데요. 1308년에 서운관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조선을 이어가지고 쭉 왔죠. 그래서 세조 때 이름이 관상감으로 바뀌었고요. 쭉 계속 되다가 1907년에 일제에서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광복이 된 후에 국립관상대, 그 다음에 국립천문대 이런 것으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현재 과학의 이제 그 모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천문을 관측해서 기록한 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 기록은 이제 삼국사기나 고려사, 승정원 일기,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데 이제 남아 있고요. 근데 그 역사 사료의 기본이 됐던 자료는 뭐냐면은 그 관상감에 있던 천문학자들이 매일 밤 관측일지를 써요. 관측을 한 거를 보고를 합니다. 이제 스케치도 하고 어느 별자리에 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걸 이제 천변측후단자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해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한 30일 정도 관측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해성이 사라지고 나면은 한 책으로 묶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해성 등록, 천변 등록 이렇게 되고요. 또 6개월마다 그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기록들을 모아서 베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천변 초출이라고 하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한말하고 일제시대 이제 일제 초에 이게 사라지고 지금 한 책으로는 한 1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 3권 있고 나머지 7권은 어디 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그 관측하는 사람들 뭐 합니까? 쉽니까?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조선시대에는 관측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구름이 끼어서 관측을 못했다. 이렇게 항상 기다리는 자세로 있다가 그런 기록이라도 남기고 그랬죠. 그 해성 연구를 쭉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해성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취미 삼아서 계속 해왔는데 제일 처음 중학교 때 헨리 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년경에 헤일밥 해성이라는 게 왔어요. 그거는 정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큰 해성이었고요. 그다음에 93년에는 이제 목성의 슈메이커 랩이라는 게 해성이 이제 계속 충돌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 관측하려 이제 망원경을 들여가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됩니다. 지금도 하늘에는 또 지구하고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해성이 2개나 나타나가지고요. 그런 거 나타나면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성에 대한 참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원래 공부하는 거는 천체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수치 천체물리학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고 하는 건데요. 그 분야를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해성과 관련돼서 별동비라든지 별동별 이런 거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관측해가지고 예를 들면 운석이 어디 떨어지면은 그런 어디 떨어질지 계산하고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천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책 그리고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해성 이야기를 집필한 안상현 박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